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이 있으면 이거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좋겠죠. 예, 소인수분해. 16을 소인수분해하면 2, 8에 16, 2, 4, 8, 네, 2 곱하기 2 해서 모두 곱하면 2가 몇 번 곱해졌나요? 2의 4승입니다. 자, 그러면 4를 2 곱하기 2의 형태로 2 곱하기 m인데 2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네, 2를 뺀 나머지를 묶으면 또 되겠죠.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근은 뭡니까? 네, 괄호 안에 있는 수 전체가 제곱근이 되겠죠. 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제곱근이 되고 또는 뭐 얘를 그냥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예. 이거 예, 4의 제곱이 16이니까 그쵸? 네. 근데 네, 16이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16이 되게 하는 거는 4 외에도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 번째 9분의 16 얘도 제곱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네.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방금 전에 봤듯이 4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를 다 묶으면 되겠죠. 분수를 묶으면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곱이 되려면 분자분모에 모두 제곱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곱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간 수가 모두 제곱근이 맞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0.16입니다. 0.16도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분수로 고쳐봅니다. 100분의 16이죠. 100은 10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네요. 아, 됐네요. 10분의 4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가 답이겠죠. 또는 이대로 소수로 두면 0.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4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121의 제곱. 네, 쉽네요. 이미 제곱으로 두었습니다. 이 수는 무슨 수를 제곱한 수입니까? 당연히 121이죠. 그쵸? 근데 답을 얘 하나로만 쓰면 안 되겠죠. 그게 함정이겠죠? 네. 제곱근은 이 수의 제곱, 121의 제곱이라는 수의 제곱근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121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마이너스 143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어떤 수의 제곱으로 이미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예. 제곱근은 뭡니까? 네. 어떤 수를 곱하면 x의 제곱이 됩니까? 네, 이 수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43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근데 네. 자, 마이너스 143을 제곱하면 이거는 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143의 제곱과 똑같죠. 네, 143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43이 되겠죠. 그쵸? 네, 플러스 마이너스 143. 그래서 뭐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 안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숫자 143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결국 이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뭔가요? 네, 여섯 번째는 2의 10승이네요. 네, 뭐 이거는 뭐 이미 저희가 많이 해본 겁니다. 네, 2 곱하기 m의 형태, 2 곱하기 m의 형태로 이 10승을 바꾸라고 했죠. 네, 그러면 2에 2 곱하기 5가 10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2의 5승 곱하기 제곱이 되겠죠. 네, 제곱만 바깥으로 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수는 이쪽에다 두고요. 안쪽 괄호 안에 두고요.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근이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5승. 2의 5승을 풀어서 써도 됩니다. 뭐 풀었으면 얼마나 될까요? 2의 4승이 16이었으니까 16 곱하기 2는 32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32도 답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뭔가요? 네, 2의 6승 곱하기 3, 마이너스 3의 제곱. 조금 복잡하네요. 네, 2의 6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만 바꾸면 이 안에 있는 수가 제곱근이 된다라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죠. 네. 그러면 2회부터 한번 해봅시다. 2의 6승은 2의 3 곱하기 2가 되겠죠. 3 곱하기 2가 6이고 네,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 3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는 짝수승하면 없어지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3승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곱만 다 따로 빼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예, 괄호를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괄호 바깥에서 지수는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골고루 곱해주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근, 네, 제곱근, 두 개의 제곱근 중에 하나의 제곱근이 맞죠? 그러면 2의 3승은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3승 곱하기 3이 답이겠죠. 네, 풀어서 우리가 써주면 네, 곱셈을 해주면 8, 3, 2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x 곱하기 x가 x의 제곱일 때 이 x제곱 형태로 우리가 고쳐놓으면 바로 이 제곱 아래에 있는 괄호로 묶여 있는 이 x가 모두 제곱근이다. 그리고 제곱근인데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네. 이게 제곱근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조금 바로 바로 제곱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는 2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의 제곱근이 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금방? 네. 2의 제곱근을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떤 수로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2인데, 4인데 2의 제곱근, 2가 여기 있는 거죠. 결과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게 하는 수, 그때 이 x는 네,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수가 아니겠죠. 아마도. 네. 정수 1이나 2,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어야 될 텐데 근데 뭐 당장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네, 제곱근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거는 2에다가 이런 기호를 씌웁니다. 네, 조금 여기 살짝 꺾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네, 이 기호를 우리는 근호라고 합니다. 네, 근호. 이 근호가 씌워져 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2의 제곱근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는 하는구나. 네, 그런 뜻입니다. 2의 제곱근. 네, 근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근호라고 하는 거죠. 네,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 네, 대략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뜻이죠. 그리고 읽을 때는 뭐 근호 2라고 하기도 하고 제곱근 2, 제곱근 2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영어로 써서 루트 2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루트 2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죠. 읽을 때.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제곱근을 표시하는 방법은 그냥 이 근호를 그 수에다가 씌워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3의 제곱근은 뭘까요? 뭐 지금 당장 답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 루트를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의 제곱근이다. 예,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4의 제곱근은 얼마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루트 4입니다. 5의 제곱근은 얼마냐? 루트 5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죠? 플러스 루트 5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면 원래 5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플러스면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든 수의 제곱근은 이제부터는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수의 양의 제곱근, 3의 양의 제곱근이 얼마야? 라고 하면 네, 루트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네, 그냥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3의 음의 제곱근은 뭐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수가 굳이 뭐 어떤 수인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쓰면 이거는 3의 음의 제곱근, 얘는 3의 양의 제곱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의 제곱근 전체는 뭐야? 그럼 당연히 두 개가 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5의 제곱근은 뭐야?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5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곱근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 그럼 모든 수에 대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네, 모든 양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제곱근을 다 표시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요. 예.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네. 실제로 이 수의 정체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단 루트를 씌워놓고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a의 제곱근, 네. 5의 제곱, 아니 뭐 7이라고 할까요? 7의 제곱근, 7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방금 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죠. 네. 근데 제곱근 a, 만약 제곱근 7, 제곱근 7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플러스인 루트 7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곱근 7. 네, 7의 제곱근 그러면 전체 두 개의 제곱근이 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곱근이라고 하면 양의 제곱근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은 그냥 양수, 양의 제곱근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표현을 보면 다시 한번 해보면 6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두 개의 제곱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6의 제곱근인 거고 이 중에 루트 6은 양의 제곱근, 6의 양의 제곱근인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6은 6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그리고 제곱근 6은 요겁니다. 똑같습니다. 양의 제곱근이나 제곱근이란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루트 6은 6의 양의 제곱근 또는 6의 제곱근, 네, 제곱근 6, 제곱근 6이죠. 네, 제곱근 6. 제곱근이 이제 루트란 표현이니까요. 예, 제곱근 루트 6 또는 제곱근 6은 그냥 이렇게 양의 제곱근하고 똑같은 것이다. 네. 9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네, 9의 제곱근은 얼마일까요? 그냥 이제는 뭐 이게 무슨 수의 제곱이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씌우면 그게 답이다. 네. 9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또 알고 있죠. 얘는 3의 제곱이라는 걸.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은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제곱근이니까요. 9의 제곱근은 3의 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제곱근이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루트 9가라는 게 3으로 결국은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걸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뵐 텐데 루트 9는 3의 제곱인데 이 제곱하고 근호가 서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거니까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은 어떤 수 A 또는 어떤 수 X, Y라고 할까요? 어떤 수 A의 제곱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양수인 A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어떤 수 X의 제곱근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예. 양의 제곱근 A의 양의 제곱근 A의 음의 제곱근 네. 제곱근 A 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